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죠? 무슨 날인지 아시죠? 드디어 삼성자의 실적 발표. 물론 실적 발표는 우리가 일찌감치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느냐, 안 그러면 지금 요 며칠 어젠가 그제였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나름 좀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어느 정도의 메모리와 관련된 가이던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파운드리에 관련된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멋진 가이던스까지 나올지 자 궁금합니다. 자, 그거와 관련돼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또 오늘 아침에 희망회로를 다시 한번 또 여러분하고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3분기 실적 발표에 번지는 안도감,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 반등할까와 관련된 언론 정보를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좀 약간 반등의 기미는 보였지만 좀 약간 지금 한풀 꺾였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니 해도 대한민국 수출을 이끄는 건 반도체와 자동차, 이거 빼놓으면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죠. 그만큼 지금 3분기에 좀 어느 정도 우려를 딛고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악재도 물론 나름대로 극복을 하고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자동차와 관련된 뭐 현대차, 기아 이와 관련된 얘기까지 더불어서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얘기를 오래간만에 해보는데, 제가 뭐 작년에는 좀 자동차 관련된 얘기도 좀 어느 정도 했는데 나름 삼성전자가 올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주가 행보 하락을 거듭을 하면서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는 그다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주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를 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동차는 나름 여러분 지금 뭐 팬데믹 그리고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이슈 뭐 이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3분기 호실적입니다. 자, 물론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 기아차도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죠. 물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뭐 일단 배제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른쪽의 차트 같은 경우에도 KRX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지수인데, 좀 약간 좀 3분기 7, 8, 9월 달 보면 거진 다 마이너스죠. 물론 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3분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 지수는 전부 뭐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반등에 대한 여러분한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10월달 들어서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KRX 이 반도체 지수나 자동차 지수가, 물론 자동차가 상당히 좀 느낌상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죠. 자, 물론 뭐 미국 증시와 뭐 비교를 하자면 뭐 솔직히 뭐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은 그다지 실적 발표만 하면 미친 듯이 잘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코스피 참 너무나도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후반에 안타까운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뭐 코스피가 뭐 이렇다 하더라도 올라갈 개별주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너무 미국 증시와 비교를 너무 심하게 해서 매몰이 되다 보면 여러분 뭐 나름대로 삼성을 믿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또 언제 또 손절을 할까? 그럼 미국으로 갈아탈까? 이런 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로 갈아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립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뭐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자동차의 반등, 그리고 하물며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역시 나쁜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지금 오늘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뭐 또 나름 또 언론 도배를 하겠죠.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언론에서 또 나름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이 메모리와 관련된 건 SK 하이닉스와 별반 결은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월 분기 대비 전년 분기 대비 물론 다 호실적은 아마 고들 겁니다.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죠. 하지만 삼성자의 무기는 이 비메모리 분야. 물론 증권가에서도 2026년까지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연평균 24% 정도 성장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공급망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물론 차고 나갈 겁니다. 자, 그걸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죠. 자, 물론 SK 하이닉스도 뭐 디램 외에도 이 낸드에서 상당히 견고한 펀더멘털을 이번에 과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 역시 뭐 어제는 비록 여러분 좀 약간 보합세 물론 삼성전자도 좀 아쉬웠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장이 열리면 나름 기대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좀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약간 리스크 아닌 좀 약간 좀 우려,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틀 만에 좀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다시 또 꺾였죠. 물론 이 증시가 대한민국 특히 코스피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그 미국 증시야 뭐 IT 기술주 위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니 해도 지금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개별 종목으로는 좀 어느 정도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전문가들이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내용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중국 리스크가 여전히 아직까지 잔존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관련된 그 TSMC죠. TSMC가 미국을 좀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TSMC 창업주인 모리스 창이 미국 정부와 그리고 인텔 상당히 맹비난을 퍼부었죠. 자, 이 반응을 미국에서 다시 한번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거 역시도 향후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자, 반등 탄력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지 않을까, 그런 좀 약간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 압력하고 중국 리스크가 대표적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죠. 어제 발표된 그 미국 전력발전소의 그 석탄 재고가 좀 나름 문제도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97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나 대한민국 코스피 좀 맥을 못 썼죠. 그리고 중국 상무부에서도 지금 전자상거래 지금 제재, 그 제재를 가하면서 물론 반독점 관련해서 제재입니다. 이게 또 미국 갈등하고 미국 미중 갈등이 또 대두되는 하나의 또 원인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도 지금 급격하게 지금 석탄 재고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겨울철이 곧 다가오죠. 또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지금 현재 석탄 재고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한 또 에너지 가격 상승, 물론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또 확대도 될 수 있죠. 자, 물론 그 원자재 그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해소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약간 이 미국이나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또 언제 또 급변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차이나텔레콤, 이게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또 미국과 중국의 그 양국에 따라서 양국이 이 두 나라가 또
갈등의 소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미중 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물며 뭐 자동차와 관련된 현대차, 기아차, 좀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좀 약간 좀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자, 미국만 한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거대한 이 미중, 이 분쟁과 인플레이션,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약간 우려 아닌 우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그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한마디로 자원 국가죠. 그리고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미국 공급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필두로 해서 이 자원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한마디로 이러한 국가와 그리고 중국 공급망과 상당히 밀집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위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름 그 한국 증시가 좀 힘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향후에 그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나 중국 경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나름 좀 또 거기에 더불어서 뭐 환율까지도 문제가 있죠. 오늘 어제는 좀 환율이 또 약간 또 오르면서 좀 약간 좀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주가가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좀 약간 좀 좋지는 못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주식은 좀 강하게 반등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뭐 미국 증시에서는 뭐 경기 민감 소비재가 뭐 빠르게 지금 하락폭을 상당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좀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죠. 오히려 뭐 미디어나 유틸리티, 뭐 소프트웨어, 상대적으로 뭐 경기가 좀 덜 민감한 종목들, 물론 최근에 뭐 게임주 하면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뭐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팍팍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 아닙니까? 자, 얘네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부럽긴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또 대세가 또 역전이 될지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문가들은 지금 뭐 반등에 대한 건 동의를 하고 있지만, 당분간이라는 게 뭐 10월달 이제 거의 끝났죠. 11월까지 이어질지, 11월달은 또 FOMC 테이퍼링과 국내 또 금리 인상 또 이런 것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뭐 그냥 뭐 올해 뭐 거의 다 갔다고 생각하시고, 좀 나름대로 주식시장이 좀 약간 횡보 구간,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 바람은 좀 이런 게 또 확 또 전환점이 또 올 수 있는 또 이런 건 또 주식시장 또 언제든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기다려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압니까? 오늘 뭐 좋은 가이던스가 제시되면서 또 분위기 반전이 또 새롭게 또 나올지 그는 모를 일이죠. 자, 아무튼 오늘 하루 희망회로 즐겁게 장이 한번 또 시작됐으면 좋겠고, 오후에 다시 한번 또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